2023년 10월 27일 청명한 가을날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충남대학교 사회적 제자그룹 소속회 회원들과 섬진강미술관 전시관람차, 강청산과 섬진강 등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발효장류의 본고장이기도 한 순창으로 종강여행을 떠났습니다. 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빛에 물든 들녘의 풍광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고령의 할머니 두 분이 차리는 순창의 80첩 한정식 남원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반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고 가히 전라도 음식 문화의 단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중첩된 요리 접시가 포개지니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반찬이 너무 많아 거의 남기고 식사를 마치게 되었네요.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며 순창 국립 섬진강 미술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순창 도심에서 벗어나 산세가 부드러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 속 미술관에 도착해 윤여환의 표준영정전 전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소속 회원들께 표준영정 한 분 한 분의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놓으면서 그때의 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돈 꽤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현재 유관순 기념관 추모각에 계속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 원본 놨다가 요즘에 이제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장고를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장고 속에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 학예연구사가 거기도 이제 원본 보호하기 위해서 울진호에 있는 이제 업체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내가 하나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벌써 이 색깔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 실제 그림 같아. 전혀 뭐 복사한 것 같지 않고 1995년도에 제가 충남대학 있을 때 제 제자 중에 보령 쪽 사는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보령시에서 백제 도미부인이 이제 보령의 상징 여인인데 표준영정을 하고 싶다고 나한테 좀 의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여학생이 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보령시 용역을 받아가지고 백제 도미부인 표준영정을 95년도에 이제 처음 했죠. 처음 하고서 그 뒤로 쭉 다른 영정들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정문부 장군인데 이분은 의정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8살에 의정부에서 함경도 북평사라는 직책으로 함경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함경도가 거의 이렇게 점령되다시피 하니까 이 사람이 의병을 이제 군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의병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하고 싸웠는데 그게 7번 싸웠어요. 근데 주로 싸운 데가 어디냐면 지금 원자 핵 만드는 곳 그게 길주라고 하는데 길주 그 길주 7대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 보면 길주에서 7번 싸워가지고 완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쳐가지고 함경도를 수복을 했거든.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의정부로 돌아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이렇게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반대파들이 이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이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문부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애들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좋은 애들이 둘 낳았죠. 근데 그 애들한테는 너희는 절대 정치하지 말아라. 그냥 학자로 살다가 해라 해가지고 얘들을 서울에서
제주도 쪽으로 보냈는데 얘들이 가다 못 가가지고 진주에 머물렀어. 진주에. 그 진주에 정대융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진주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정대융이라는 학자가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저걸 했죠. 뭐 정치는 안 하고. 근데 정대융이라는 학자가 왜 유명하냐면 그 논계 그 상징하는 그 어디야 저 진주 그 촉성로에 그 메모진 바위가 있어요. 물에 떠 있는 바위가. 그 바위에 보면 옆에 그 한자를 의암이라고 이렇게 파졌어. 글씨가 이렇게 저 예서로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의암바위, 그냥 의암바위지. 의암바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계가 야사로 남았던 게 실제 사건화된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위 글씨를 이 사람의 큰아들이 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도 내가 또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것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논계도 그리고 해서 다 연관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숙종 때에 한경 도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숙종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전승비, 비석 하나죠, 뭐 이렇게 전승비를 거기다 세웠어요. 길주에다가 세워놨는데 러일 전쟁 때 그 일본 분들이 이제 그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조상들 욕하는 거잖아. 전승비니까 막 자기들 다 이렇게 물리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부실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끌고서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일본 가면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 전범들인데 우리는 전범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영웅이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있는 어쨌든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이 비석을 갖다 놓고 비석 위에 있는 이게 갓 있잖아. 갓을 없애고 큰 흉측한 돌멩이를 거기다 팍 박아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은 지금까지 있었어. 그게 있었는데 내가 2005년도에 이거 이제 완성을 했는데 완성할 무렵에 북한 대처피에 그게 북한 대처피. 그 북한 대처피를 그 정치인하고 종교인 스님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한테 그 북한 대접비 반환 소송 뭐 이런 걸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받아왔는데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너희 이게 원래 그 북한에 길주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북한의 활약을 맡아라. 그럼 주겠다. 이랬다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받아왔어요. 북한 대첩비 받아와가지고 이제 문화재 총장이랑 이렇게 다 같이들 사진 찍을 때 이영종이 뒤에 크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뒷면에 있었어요. 있고 그 뉴스 나오는 그게 이제 지금도 떠 있는데 보면 그 북한 대첩비에 그 뒤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 원본은 유영준 씨가 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조영진 박사가 이제 이 두상을 이분들의 이게 이제 이 정씨 직계 후손들 사진을 전부 촬영해가지고 얼굴연구소장 이분이 그걸 두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두상도 있어. 두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두상을 모범으로 해서 이 얼굴을 만들어낸 거고 나는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이 세 개의 얼굴을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얼굴을 만들어내 가지고 또 이렇게 얼굴이 부어진 상태도 고대 지금 그 병원장 지금 의료원장 됐는데 윤을식 교수한테 성형외과 교수였으니까 의뢰를 했더니 이 부종의 부위를 설명을 쭉 하고 지금 콧망울도 보면 한쪽이 내려앉아 있거든요. 아주 이게 부어가지고. 근데 내려앉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이게 잠을 받아서 이렇게 그렸던 게 요거거든요. 여기 아마 스케치가 있었는데 여기 걸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붓기가 빠진 부종량을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한 이게 마지막 스케치본이에요. 이게 스케치도 뭐 2년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유관순 영정은 이게 처음부터 매스컴 타가지고 내가 무슨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됐었다니까요. 이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얼른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기사거리 없나 하고 올리고 계속 그랬다고.
그러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태극기를 내가 이제 스케치북 요것도 지금 저 집에 있거든요. 한번 그려봤죠. 근데 이 태극기의 이 괴를 원래 이제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목판본이 원래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 이거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 막대기체로 이렇게 잡고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걔가 이건 태극기가 상징인데 태극기 하나는 제대로 못 그리면 되는가? 항의가 빗발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문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둘로 갈라지더라고. 나는 뭐 그 심의위원들 말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는 그대로 그래도 고중 따라서 해야 된다. 유관순이 했던 대로. 하나는 그래도 뭐 지금 이게 표준 태극기가 1948년도에 생겼거든요. 48년도에 표준 태극기대로 해야 된다는 그 두 개로 분리되다가 결국은 표준 태극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유관순이 이렇게 만들진 않았지 이게.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다 그대로 했는데. 그리고 이 옷도 여기 보면 이게 104세 된 이게 할머니예요. 이거 이제 혼자 사시던 할머니인데 남동순이라는 할머니요. 이 할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이 할머니가 유관순하고 동기동창 문학교를 같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유관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분이 뭐 고아원 유관순은 절대 신치마저고리 통치마저고리 그러니까 학생복으로 이제 약간 그 한복을 개량 한복을 한 거, 이 치마 같은 거 통치마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 그걸로 했다고 하는 증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관순 하면은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걸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유관순은 그렇게 입질 않았대. 그리고 그 복식이 일본 제국주의 학생 복식이래 그게. 근데 북한만 가도 뭐 그게 무슨 민족 우리 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복식으로 이분 말 듣고 이 복식대로 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신발도 이게 이제 그 행사 때 쓰는 신발, 보통 집신이나 뭐 저기를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유관순 때의 졸업생 사진이에요. 졸업사진. 이게 졸업생 사진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신발이 잘렸는데, 이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이게 까만 가죽신. 그래가지고 가죽신 전문 그 화회장이라고 그러대. 그 인간문화재한테 의뢰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 천안에 사는 이게 170 정도 되는 그 내 학생한테 신겨가지고 연출을 했죠. 연출을. 근데 이게 167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수영자 기록부에 보면은 그 사이즈가 나와요. 그 5쪽 6 뭐 이거 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래서 167 정도 되는 사이즈다. 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큰 키지. 그래서 그 키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작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키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2번 했어. 2번. 이 학생이 2번 해가지고 이게 2번 한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관순 열사가 그 거사하기 전에 이화여고 그 강당에서 그 밤에 이 태극기를 만들었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밤에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당 복도에서 잠깐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 마룻바닥도 그 현실감 있게 그 이화여고 그 마룻바닥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화여고를 실제 갔어요. 그때 이게 심순기념관이라고 이게 이화여고 그 당시 유관순 열사가 거기 학교 다녔던 거기인데 가보니까 안 쓰니까 막 거미줄이 많이 쳐 있더라고 여기는 이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다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말을 그대로 그린 거라고 이 사이즈까지 다. 일단 실체감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발도 화회장인이 만드는 거 그대로 신겼고.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이제 그 복도 벽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한 거라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걸린 거예요, 2년. 이 작업하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저쪽 그 밖에 보면은 유관순 얼굴 스케치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얼굴이 너무 그리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려도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그려도 어렵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유관순 영정 이게 이제 넷플릭스 종해집 공동경제구역이라고 작년 6월에
공개된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남북한 통일된 그 시스템으로 이게 드라마가 나와요. 거기에서 남북한 같이 쓰는 그 10만 원권 지폐에 유관순 영정 그를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 장면 그거 나온 거거든요. 예, 그 한 거고. 아니, 이 영상 사진 저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예? 저거하고 틀려요? 어떤 거하고? 저쪽 거하고 다르네. 아니 이건 심의 받을 때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로 된 거라고. 심의 받을 때 그러니까 유관순 얼굴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그런 거지.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왜냐면 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상반신으로 일단 한 다음에 저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라니까. 그래서 저 얼굴이 이 얼굴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사육신 기념관을 짓는데 그 대구시에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무렵에 이게 몇 년도지? 2010년도에 완성한 건데 이건 1년 걸렸죠. 근데 이거는 이 박팽년이 원래 그때 이제 사육신이잖아요. 3족을 다 멸하니까 씨를 말리거든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고 씨를 말리니까 어떻게 이 씨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그 박팽년의 부인이 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부인의 몸종도 애를 가지고 있었대 그 당시에 묘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나는 시기가 같으니까 이제 어디로 피신했냐면 그 달성군 묘리인가 거기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거기 이제 친정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 부인하고 저하고 이게 바꿨죠. 바꿔가지고 애를 껴가지고 이제 이분 아들을 이제 속여가지고 10몇 살까지 이제 속였다가 숙종이었던가 이분 왕이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복권을 시켜줬어요.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그래서 그 시가 지금까지 쭉 그 대구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 옷을 4벌을 맞췄어요. 4벌. 이게 이제 심의위원 중에 이제 출토복식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박팽년 고 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옷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속옷까지 만들었어요. 내 인터넷 보면은 이제 이 속옷까지 전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내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이 흉배다 흉배가 이게 이제 흉배가 지위를 원래 상징하거든요. 지위를 상징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분 살아계실 때는 흉배를 옷에다가 직접 짜서 넣었어요. 짜냈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신숙주 영정은 그 당시 있었거든. 그래서 신숙주 영정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린 건데 이게 보면은 하얀 뽕 백칸이라고 해요. 백칸. 이게 백칸이 그려지더라고 이때는. 그래서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꽃 이건 이제 구름 문양이고 이 꽃은 뭔가 했더니 산초나무더라고. 내가 그건 어느 책에도 안 나와. 백한과 산초나무인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왜 백한하고 산초나무인가 했더니 산초가루가 이게 냄새가 향이 특이하잖아. 우리가 먹어보면. 그래서 뱀이 아주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산초나무에다가 알을 까요. 알을 까면은 절대 뱀이 알을 나무라 다 빼먹잖아. 근데 여기는 못 올라가는 냄새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호가 되더라고. 그 사실을 발견을 했어. 이거 그리면서. 그래서 그거 이제 하여튼 이게 산초나무와 백한 흉배를 처음에 했다가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중국에서 흉배제도가 내려오면서 이게 흉배판이 있거든. 짠 거. 네, 그거가 수입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 돌아가신 이후로. 그래서 짝짝 붙이는데 그게 최근으로 올수록 근래로 올수록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가슴까지 꽉 차다가 이제 근래로 올수록 이게 작아져.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 신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휘었고 여성 상인, 여성 CEO였어요. 이 사람이. 최초의 CEO인데 어떻게 CEO를 했냐면 제주도에 있는 물건들 모든 거를 육지로
이게 물물 교환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오면은 여관업도 하고, 그게 이분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벌었는데 이제 그 한 번은 그 제주도가 이렇게 자연재해로다가 다 이렇게 기근에 허덕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라에서 그 쌀 같은 게 가져오다가 제주도가 머니까 다 그냥 그 바다에 흩어지고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전 재산 털어가지고 그 구휼미라고 그러지 그걸.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민을 살렸다고 하는 그 큰 공적이 있어가지고 전무후무하죠. 그런 경우는 지금도 기부하는 사람 많지만 이분처럼 한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왕이 이제 이분을 정조대왕이 이분을 불렀어요. 서울로. 너무 이제 공이 크니까. 그러면서 그 당신 소원이 뭐요? 이제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서 좋으냐고 하니까 뭐 금강산 유람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가 70대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73세인가? 그래가지고 금강산 유람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분에 대한 기록은 너무 많아요. 얼굴에 대한 기록이. 얼굴이 60대인데 40대처럼 얼굴이 뽀얗고 부처 같은 인상이다. 이런 인상이 그 책에 나오고, 이분에 대한 키도 크다는 게 나오고 하는데, 이 키는 이분 무덤을 지금 이제 기념관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옮겼다고. 옮기는 중에 그 뼈 조각을 보고 과학적으로 길이를 재보니까 이분도 한 165 정도 아주 큰 키였다는 게 기록에 나와서 내가 165 크기로 그린 거예요. 이게 165 크기로. 그리고 옷도 제주도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옷, 이게 단무옷이고 그 당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 그게 다 한 거고, 이 얼굴은 이제 그 아까처럼 뭐 박팽년처럼 그 직계 후손이 없으니까 이분처럼 살다 간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만덕 상이라고. 그 김만덕 상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 자료를 분석하고 했는데, 그 분석하고 또 이분이 그 자료가 또 많은데, 이분이 쌍꺼풀 져 있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얼굴에. 근데 그거를 중첩된다는 중자에다가 눈안자, 중안이라고 써 있는데, 중안이라는 게 쌍꺼풀이잖아요. 눈알이 2개 있다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그걸 아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얼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다른 얼굴은 그냥 얼굴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건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문광부 심의원 전에 그 고두심 씨라든가 그쪽 학계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팀이. 거기는 이제 반신상으로 하나 그려가지고 갔었어. 이거 말고 처음에. 그랬더니 이거에 그냥 불합격인 거야. 이거 제주도 김만덕이 아니라 이건 제주도 얼굴이 아니요 이래버리는데, 정말 이거 황당하더라고. 이 제주도 얼굴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제주도 얼굴이 따로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남방계고 제주도 얼굴. 예, 옆 얼굴이 길고 쌍꺼풀이 져 있는 게 한 90%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의 평균 얼굴이. 그래서 그게 제주도 얼굴이더구만 보니까. 제주도에는 그 원나라 때 그 몽고족이 점령해가지고 말이 왔잖아요. 그래서 몽고족은 고구마 형태야. 몽고족은 얼굴이 길쭉해요. 얼굴이 길쭉해서 북한 고구려 사람들처럼 얼굴이 길쭉한데, 그건 이제 북방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가면 북방계하고 남방계가 섞여 있어, 지금. 섞여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남방계 얼굴을 이제 그 제주도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남방계 얼굴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 그림은 없지만, 그려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봤더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제 다 그려가지고 이제 제막식 할 때, 나하고 제주도지사 부부하고 김만덕상 맨 처음 받은 할머니 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그리고 이제 고두심 씨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이거 하는데, 악을 딱 내리니까 그 김만덕상 받은 그 할머니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김만덕하고 똑같이 그랬다. 김만덕을 봤냐고. 아,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만덕. 아,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구나. 나 그게 생각을 그때 했다니까. 생각하는 그 예, 제도 모르겠어요. 막 그 말하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아, 대만족하시더라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거는 내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거 제작한 사람이 그 이재용 감독이라고 여기 유성의 아드리아 호텔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드리아 호텔 거기 저 홍일 호텔 건너편 거기가 유성에서 가장 먼저 온천 호텔을 만든 집이야 그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전시할 때 오셨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인가가 그 이재용이라고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배용준한테 그림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배용준이 이렇게 초상화 얼굴 그리는 거를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다 세팅한 거거든. 이게 배용준이고 이게 영화 한 장면이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용준한테 옷걸음 색칠하는 거를 내가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배용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신윤복의 미인도처럼 자세를 취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신윤복의 미인도는 이게 가채머리가 있어서 풍부하니까 괜찮은데 이건 가채머리가 없으니까 영 어색하더라고 그게. 그 자세가. 그래서 그 자세를 하려다가 그래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종이에다 그린 거 치고는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 붓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작은 그림이 어려워, 이게 그리기가. 그리고 이제 그 매화는 이게 절조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매화를 넣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용준이 전도연한테 전도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선물하는 장면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요거는 영화에 그대로 사용됐던 그 원본이야 이게. 동춘당 그 손자 며느리, 동춘당 손자 며느리를 제가 그 7개월에 거쳐서 TJB 창사 24주년 기념 특집으로 그 촬영팀들하고 한 7개월간 촬영을 했어요. 해서 이 얼굴을 만들어내니 이것도 옷을 그 당시 옷으로 전부 제작을 했어요. 저 당국대학교 출토복지 연구소에서 의뢰해가지고 이런 뭐냐 이런 게 다 그 당시에 입었던 옷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옷 디자인 이런 게 다 1시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1시간짜리로 방영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는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한국 민영방송대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저 다큐멘터리가. 그 천주교 103위 순교 성인화 중에서 이제 물론 순교 성인화가 이제 한 절반은 그려졌는데 절반이 안 그려져가지고 카톨릭 미술인들 중에서 얼굴 잘 그리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걸 이제 그리게 했는데 저는 또 이게 영정을 많이 그렸다고 해서 저는 그 6분을 그렸어요. 6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이건 원본인데 이게 왜 남았냐면 이걸 그렸는데 이 책이 고증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 책으로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이게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 그린 거라고 새로. 근데 얼굴이 이게 나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보다. 이거는 그때 이제 화척기행 교황님이 우리나라 오실 때가 있었거든 그때. 오실 때에 그 기념으로 그 TJB 화척기행을 내가 그 2주간에 걸쳐서 그 2번 나왔을 때 그 2부작 할 때 거기 그때는 이제 주로 송지만 찾아다니겠다고 그때. 거기에서 그 해미에서 가장 그 평생을 그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할머니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마더 테레사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한국형 마더 테레사를 이분들 중에서 내가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분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분들 얼굴에서 이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더 테레사인 거예요. 내부의 마더 테레사. 요렇게 이렇게 한 거. 요건 그대로 놔두고 거기만 따서 옮긴 거지. 여기도 모양 똑같은. 그대로 옮겨라. 그래서 이제 여기 얼굴에서 이 얼굴. 테레사가 나오네 진짜. 네. 이것도 그 KBS 거기에서 방송용으로 이거를 뭐 그리라고 해서 그렸던 건데
이건 뭐 그리려고 보니까 그 책에 나온 사이즈가 있어요. 책을 보고 그린 거예요. 책을 보고 했는데 책을 보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원본이 이게 내가 그린 건데 이게 똑같은데 나중에 이거 그려놓고 나서 그 화척기행을 그때 여기 고택 가가지고 윤주소 고택 가가지고 이 실물을 옆에 놓고 보니까 크기가 똑같이 맞긴 맞더라고요. 그때 내가 화척기행 때 이거 한번 봤지. 나중에 요거 그릴 때는 못 봤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전 대칭이야. 그게 인간이 완전 대칭은 없거든. 근데 왜 이 당시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는지 모르겠고 수염이 이렇게 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염이 이게 이상하게 났잖아 이게.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 이게. 반을 잘라놓으면 똑같아요. 장비 같은. 대칭이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윤두서 얼굴이 아니라고. 실제 윤두서 얼굴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가장 대칭이 완벽한 장동건 얼굴을 컴퓨터로 잘라봤더니 전혀 달라. 장동건의 왼쪽 얼굴만 가지고 맞췄고 오른쪽 얼굴만 맞추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장동건 같이 완벽한 얼굴도. 그러니까 인간은 심메트리 대칭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류가. 그러니까 이건 대칭이니까 이건 윤두서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대칭을 그리는지 이 사람 죽어가지고 뭐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안경 그 태가 없는 안경을 많이 쓴 자국이 이게 안경 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경 자국. 이렇게 딱. 네, 이게 태 없는 걸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뭘 해서 그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왜 여기 이렇게 자르냐면 자른 게 아니라 여기도 또 그리는데 원래 이게 왜 조선시대 때 유행하던 이게 초상화 기법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지금 이게 선씨 이제 보성 선씨 이제 선영신 얼굴이 있으면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는 저렇게 전신상을 안 그린다고 안 그리고 반신상만 그려요. 그리고 죽는다고. 반신상으로 그려서 족자를 만드는 게 영정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은 초상화 영자이다 정은 족자 정자. 초상화 반신상을 그래서 족자로 만들었다 하는 게 영정이거든. 그게 요즘에 오늘날 그 영정으로 이제 온 건데 그 영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더라고 다. 이렇게 요만큼만 그렸더라고. 여기 이렇게 이게 그렸는데 이건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표고할 때 지어진 거 귀도 그렸고 그랬는데 이게 지어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반신상으로 초본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한직급이 되게 추정이 되거든. 명예로. 만약에 차관이면 장관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장관 복식으로 만들어서 전신상을 후대가 그리더라고. 그럴 때 요거를 모본으로 그리더라고. 그게 그런 그림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얼굴만 이렇게 그려서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옷 그림 다 있어. 이게 귀까지 다 있다 원래는. 근데 표볼 때 다 지워져서 그렇지. 이게 90세 봄에 내가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놓고 90세 말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아픈 데도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몇 년 지난 4년인가 지난 후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바빠가지고 이게 이런 걸 뭐냐 해서 못 그렸다가 4년 후에 그린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늘 내 옆에 항상 두고 어머니 쳐다보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시를 이렇게 써뒀죠 내가. 이 자화상은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전남 어디더라 그 내가 거기에 보록에 나오는데 김덕희 영정 그리려고 거기 가서 조영진 교수랑 둘이 기념사진 찍은 거 있어요.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사진이야. 그 사진 가지고 그때가 50세라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들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좋잖아. 이런 분위기 자기가 그리나 아니 그 옷 색상이랑 너무 해가지고 이게 그냥 약간 현대적인 맛이 나고 그래서 52 지천명 50대 그러면 교수님 했는데 내가 지금이랑 똑같이 늙었어. 안 늙으신 거예요. 안 늙은 거야?
근데 이때는 좀 패기가 있는 게 느껴지네. 패기가. 어? 어? 근데 이 옷 색상이요. 네. 이게 목에다가 색상을 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색이에요? 저 후를 가진 위에다 먹을 입혔어.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지. 이게 흰색을 칠한 위에다가. 그래서 그게 좀덜 이게 얼룩이 그냥 얼룩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제일 멋있는 색상. 효과 내려고 일부러 먹에 효과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저렇게 초라하게 찍은 사진 가지고 저만큼 그린 거 대단한 거죠. 요즘에 디테일하게 찍어서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교수님 20대야. 진짜 머리는 저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진짜. 아니 머리를 옛날에도 내가 쳤거든. 저걸 내가 이렇게 내가 깎거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품 해설과 함께 회원들과 전시장을 나와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습니다. 순창의 고추장 민속마을과 미생물 뮤지엄을 관람하는 것으로 2023년 종강여행을 마쳤습니다.